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성공전략 2부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기어서라도 역사적 고점을 뛰어넘겠다던 코스피. 그러나 가랑비에 오지 조금 젖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8포인트가량을 잃었었는데요. 오늘 또 한 걸음 더 뒷걸음질 치면서 7포인트가량이 빠져서 2022포인트 정도의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나마 중국의 금리 인상을 했었던 것을 감안하면 영향력이 크진 않았는데요. 조정폭이 미미하다고 해서 무시할 건 아닌 것이 이러한 조정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관의 매도가 이어졌지만 외국인들의 매수가 2020선을 지지시켜줬는데요. 자세한 얘기 시황센터 가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12월 27일 월요일장이 마감했습니다. 2010년의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말 크리스마스 때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크게 반응하지는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7포인트 하락한 2022포인트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오늘 출발도 2020선 초반에서 출발했는데요. 장 초반에는 하락 압력을 받다가 외국인 쪽에서 매수 물량을 확대해 나가면서 보합권으로 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었다라고 보는 의견이 많은데요.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장중에 매수와 매도를 오가다가 390억 원 정도의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투신권을 중심으로 강하게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기관 쪽에서는 1,400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강하게 매수해주면서 1,5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흘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2.9포인트 내린 496포인트에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500선도 올라서 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 또다시 발목을 잡으면서 하락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일중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장중에 상승하다가 약보합으로 돌아선 채 마감이 됐는데요. 또다시 기관 쪽에서 발목을 잡으면서 490선 중반 하락으로 마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 내용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개인 쪽에서 4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외국인은 장중에 매도로 돌아선 가운데 9억 원 정도 파는 모습이었고요. 오늘까지 기관 쪽에서 부담을 주면서 250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30전 내린 1149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상승 압력을 받았는데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도 제한된 가운데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우위를 차지하면서 오늘 장에서는 실수급에 따른 수급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149원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반등했지만 다시 하락으로 마감됐습니다. 약보합 조정받으면서 92만 원대에서 쉬어가는 모습이었고요. 포스코는 0.2% 소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약보합 3%, 2%대로 크게 하락했고요.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은행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신한지주가 시총 6위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신고가도 다시 썼습니다. 네, LG화학은 아직 쉬어가고 있습니다. KB금융이 1.7% 올랐고요. 삼성생명도 3%대로 오르면서 신고가 다시 올랐습니다. SK에너지도 오늘까지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신고가 다시 오르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나흘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4%대 깊은 조정을 받았고요. 반면에 서울반도체는 나흘 만의 반등이었습니다. SK브로드밴드 마찬가지로 반등했고요. 동서가 1.9% 오르면서 상승세 지속했습니다. 메가스터디가 1%대로 내렸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2%대로 깊게 내렸고요. SFA가 오늘까지 하락합니다. 2%대로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 테마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수혜가 된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금융주들인데요. 보험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험주 먼저 체크해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오늘 52주 신고가 다시 오른 이후에 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현대해상이 1%대로 올랐고요. LIG 손해보험이 5%대로 강하게 오르면서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생명과 대한생명 마찬가지로 크게 오르면서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은행주 마찬가지로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올랐습니다. 신한지주가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KB금융과 우리금융 마찬가지로 1%대에서 2%대로 오르면서 은행주가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설광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에 따라서 장중에는 낙폭을 늘려갔는데요. 하지만 막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낙폭을 많이 줄여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포스코부터 동국제약까지는 파란불로 마감이 됐는데요. 하지만 포스코 강판과 동부제철은 1%대 상승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이어서 IT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오랜만에 반등입니다. 3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쪽에서 매수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생명은 장중에 오르다가 파란불로 마감이 됐고요. LG전자부터 LG이노텍까지는 빨간불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조선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일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장까지 무더기 신고가 오른 이후에 숨고르기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상에서 삼성중공업부터 대우조선해양까지 52주 신고가 다시 썼고요. 마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우조선해양만이 빨간불을 유지한 상태, 나머지 종목들은 소폭의 숨고르기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어서 한중해저터널 관련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해저터널의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서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한국선제가 7%대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2%대에서 5%대로 오르면서 한중해저터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배당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0년의 마지막 한 주, 이제는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외환은행이 1%대로 올라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강보합권에서 3.8%대로 오르면서 배당주들이 관심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30일 폐장 이후 배당을 받으려면 28일까지 관련 종목들을 매수해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장 흐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장을 이끈 외국인들은요,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들을 매수했고요. 업종 분류는 IT주와 금융주 매수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시황까지 전해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오늘장 특징 한번 추려보고요. 또 내일장을 준비해야 되겠죠? 준비하는 마음으로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투자전략부에 있는 이종성 선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7포인트 정도 빠진 거면 중국의 금리 인상에 잘 버틴 겁니까? 예. 지난 그 25일 날 그 전격 단행한 중국 인민은행의 금리 인상이 금일 시장의 부담을 좀 크게 안겨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었는데 그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번 달 초에 그 인민은행의 그 지준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고 이렇게 전망을 계속적으로 해왔었는데요. 이미 중국의 어떤 시장 금리는 이런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 긴축에 대한 부담을 좀 경감시킬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급 측면을 좀 살펴보면 금일 하락 마감은 하였지만 외국인은 1,600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4일 연속 매수세를 이어갔고요. 프로그램도 베이시스 강세로 인해서 3일 연속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세에 대해서는 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만 배당 나길 전까지는 어쨌든 베이시스 강세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매수 우위 상황을 연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업종별 동향을 좀 살펴보면 보험 업종을 비롯한 금융주가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중국의 그 금리 인상이 어쨌든 그 출구 전략의 신호탄으로 인식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한국은행 입장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그 저울질해야만 하는 압력으로 좀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인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 시 수혜가 예상되는 보험과 은행 업종이 오늘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그 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경기 선행지수가 곧 그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진 점도 최근 금융주 강세의 가장 큰 요인으로 이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11월 경기 선행지수 반등 기대감에 오늘 덜 빠진 거다. 일부 종목은 오히려 더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중국 지표는 정확히 딱 이날에 나온다 이런 게 없다면서요? 언제쯤 나옵니까? 예, 그 중국의 11월 경기 선행지수가 그 오늘 아니면 내일 예.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예. 어쨌든 내일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월에는 한 101.57 정도 기록을 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그 전월보다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쨌든 요런 요인으로는 신규 주문 그 확장에 힘입어서 중국 제조업 PMI는 4개월 연속 그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하고 산업 생산 등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중국 경기 선행지수의 어떤 선행지수는 좀 바닥을 이번에 좀 다지면서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날 휴장을 하면서 오늘 밤에 이제 다시 재차 열리게 될 뉴욕 증시에서는 또 어떤 변수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번 주에도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인데 적지 않은 지표가 나올 예정이라면서요? 어쨌든
이번 주, 그러니까 오늘은 없고요. 네. 오늘은 없고, 내일 밤에 그 미국 주택 시장 그러니까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전월 대비해서 좀 안 좋을 것으로 이렇게 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고용하고 뭐 주택 시장 미국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뭐 완연한 그런 회복세를 좀 기대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씩 점차로 그 바닥권에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쨌든 좀 긍정적이다. 그다음에 생각보다 이렇게 나쁘진 않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밤 그리고 이번 주에 있을 뉴욕 증시 뭐 지표 분위기까지 한번 감지를 해봤는데 어쨌거나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은 한 7포인트 정도 빠지는 것으로만 어느 정도 소화가 지금 끝내진 상태잖아요. 반등할 경기 선행지수 중국 쪽 모멘텀을 좀 기다리면서 내일은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좋습니까? 예, 뭐 어쨌든 뭐 이번 주가 올해 마지막을 장식하는 주간인데 어쨌든 뭐 이맘때쯤이면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게 그때 좀 다르게 전개될 수 있는 점은 좀 인정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매년 마지막 주에 코스피가 플러스 수익률을 낼 확률이 좀 높다. 뭐 요런 윈도우 드레싱의 요인이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요런 통계치는 배당락 그런 하락치까지 좀 감안을 해서 나온 부분이라 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는 우리나라 경기 지표들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국내 지표의 어떤 성장 둔화 뭐 요런 거랑 좀 맞물려가지고 센티멘털에는 좀 부담이 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금리 인상의 어떤 여파 요런 거와 함께 좀 상단을 제약하고 그다음에 조정의 빌미를 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그런 식으로 나타날 것 같은데 뭐 요렇게 조정이 나타날 때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로 삼아보자. 우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회복한 이후에 좀 주목할 부분이 12개월 포워드 PER이 다시 10배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 10배 이상에서 과연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살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이제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계속 살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원화 가치는 여전히 절대적인 저평가 상황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년에도 원화 가치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 주식이 좀 더 매력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기준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외국인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매도 우위로 반전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내년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뭐 아직도 뭐 유연한 어떤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매도 유인은 아직 크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추세에 대한 신뢰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등락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바이앤홀드 전략이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으로 판단됩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IT, 금융, 조선으로 이렇게 제시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외국인들도 계속 살 거다. PER 10배 이상에서도 사줄 외국인, 그리고 역사적으로 맨 마지막 주는 언제나 플러스였다라고 하니까 뭔가 사고는 싶은데요. 당장 이제 며칠 후면 사실 내년이지 않습니까? 내년에 중국의 긴축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도 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중국발 어떤 모멘텀을 보려면 춘절은 지나야 된다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내년에 추가 긴축 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더 나올 수 있습니까? 어쨌든 내년에 중국은 한 100bp 정도 추가적으로 대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통화량이 많이 이렇게 풀린 거에 대한 어떤 회수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전에 뭐 선진국의 버블 붕괴에서 보았듯이 어떤 자산이라든지 대출 기간에 대한 안정성 관리를 좀 항상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 좀 당연한 어떤 선택이다. 긴축은 당연한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중국의 긴축에 너무 움츠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대출금리 100bp 인상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군요. 하나대투증권 이종성 선임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오늘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계획에서 4대강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그 성과를 전 국토로 확산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4대강 본류공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키로 하고 보건설과 준설 등 핵심 공정은 상반기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사회기반시설 예산 23조 원 중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공급할 보금자리 주택은 21만 가구로 확정돼 수도권 18만 가구, 지방이 3만 가구입니다. 보금자리 유형별로 임대가 11만 가구, 분양이 10만 가구입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의 민간 건설사 참여를 유도하면서 추가 분양가 인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에너지 절약 등 녹색 생활을 실천한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는 각종 제도를 그린카드로 통합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발표한 새해 업무계획에서 탄소 포인트제와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녹색 제품 구입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들을 그린카드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신용카드에 녹색카드 칩을 넣어 그린카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차보다 적은 저탄소 카를 도입해 세제 특례 혜택을 줘 대기 환경 개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4대강 사업 구간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해 수질오염 예보제도 실시하게 됩니다. 올해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상장 폐지가 급증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국내 업체 수가 1,000개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모두 74개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닥 시장의 국내 상장업체는 총 998개로 작년 말보다 32개나 감소를 했습니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제도가 정착하면서 코스닥 퇴출이 급증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5개사가 상장 폐지 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를 경쟁적으로 상장시키고 중국 등 외국 기업의 상장에 잇따라 전체 코스닥사는 1,029개로 지난해 말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국세청과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실천한 기업에 정기 세무조사 면제 등을 제공하는 수평적 성실납세 제도가 내년에 전국 70개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5,000억 원 미만의 131개 법인이 성실납세 이행 협약을 신청해 심사를 벌인 결과 이번에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기업은 국내 60개, 외국계 10개며 상장기업 31개, 비상장기업 39개 등입니다. 경제계는 수평적 성실납세제가 정착되면 세무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면서 경영진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12월 27일에 보내드릴 라스트 성공 전략 마칩니다. 중국 금리 인상에도 크게 요동하지 않은 증시였는데요. 이번 주에 중국의 경기 선행지수 반등을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